은퇴 후 쉼터 노년기 우울증 극복하기. 안녕하세요. 은퇴 후 쉼터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박민서 교수님과 서울시립노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진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영희입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커져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누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귀찮아졌어요. 예전에는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는 맛이 없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71세 박정웅입니다. 5년 전 은퇴하고 나서부터 제 존재 가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저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보라고 하는데 그런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네요. 요즘은 TV만 하루 종일 보다가 잠들기 일쑤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박민서 교수님, 이런 증상들이 노년기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두 분께서 경험하고 계신 증상들은 전형적인 노년기 우울증의 징후입니다. 식욕 저하, 불면증, 의욕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 증상인데요. 특히 배우자 상실이나 은퇴 같은 큰 변화를 겪은 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층의 우울증 발병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이수진 교수님, 노년기 우울증이 일반 우울증과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노년기 우울증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을 먼저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치매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증상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우울증 진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우려하셔서 증상을 숨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80% 이상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 약물 선택에 있어 다른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울증 예방과 극복을 위한 생활 수칙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첫째,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한 오전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시면 좋아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원예, 음악 감상 등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실버밴드나 시니어 합창단 같은 문화예술 활동도 인기가 많죠.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적절히 병행하시면 좋아요.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도 개선시킵니다. 다섯째, 영양 관리에 신경 쓰세요.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결식이나 영양 불균형에 주의하셔야 해요. 여섯째,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극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 72세 박순자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을 겪으셨는데 복지관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호전되셨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공연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69세 이정호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셨는데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3번씩 봉사활동을 나가시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에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도 기억해 두세요.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노인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기분 변화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건강 문제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주변의 관심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는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더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년기 부부관계 개선하기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퇴 후 쉼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